안녕하세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 과정을 맡은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강수민입니다. 자, 오늘은 애완동물 미용 기자재 관리 중에서 소모품 관리에 대한 수업을 하겠는데요. 자, 우선 기자재 관리의 학습 목표는요, 애완동물 미용 기자재의 위생과 성능 유지를 위하여 미용 도구와 미용 소모품을 관리하고 미용 장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은 미용 도구를 관리했었고요. 이번 시간은 미용 소모품 관리하기를 수업하겠습니다. 먼저 미용 소모품의 종류 파악 및 상태를 점검하고 미용 소모품의 재고 관리를 수업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용 소모품 관리하기인데요. 미용 소모품의 종류 파악 및 점검,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미용 작업에 필요한 소모품의 종류를 파악하고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또 소모품의 허실 방지를 위해서 정확한 사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자, 필요 지식입니다. 미용 소모품의 종류는요, 애완동물의 미용에는 매우 다양한 소모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들을 골라서 용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기자재, 소독제는 애완동물 미용사의 손이나 작업복, 미용도구 기자재, 작업장 등의 소독에 사용한다. 자, 윤활제입니다. 자, 윤활제는요, 애완동물 미용 도구 기자재 등의 관리에 사용하고요. 자, 도구나 기자재에 뿌리거나 도구를 담가서 보관하는 또 활용도에 따라 윤활제의 종류가 다양하다. 자, 지금 있는 그 빅스 오일은요, 윤활제인데 뿌려서 분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퍼 날이나 가위 같은 데다가 뿌리면 안에 이물질도 제거되면서 윤활제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냉각제입니다. 냉각제는요, 장시간 사용할 때 클리퍼 날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날에서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열이 났을 때 이걸 빨리 식혀야 되는데 물에 담글 수는 없고 또 이제 소독도 하면서 냉각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클리퍼에서 분리를 해서 항상 냉각제는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냉각제를 사용하고 나면 완벽하게 건조시킨 후에 그 다음 윤활제를 뿌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고객 상담입니다. 자, 아로마향, 방향제, 커피나 음료수 등의 애완동물의 미용 스타일 상담이나 미용 후 관리 상담, 관리 방법 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비치되는 소모품입니다. 자,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고객이 좀 더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목욕입니다. 목욕에 관련된 이제 소모품은요, 샴푸, 린스, 모발 영양제가 있습니다. 자, 각 동물의 pH에 맞춰서 연구 개발된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고요. 자, 애완동물 미용사는 고객에게 의뢰받은 동물의 모질이나 모색, 코트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알맞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몰티즈의 경우에 동물의 종류는 개이고 모색은 하얀색이고 모질의 성격은 장모의 싱글코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맞도록 개 전용으로 선택하고 있는 백무용 싱글코트에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샵이나 어디든 사용하고 있는 샴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요즘 유기농 샴푸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만들어 쓰는 샴푸들도 많아서 어떤 견주들은 그 샴푸하고 린스를 아예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애는 이거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추세가 또 어떠냐면 이 샵은 무슨 샴푸를 쓰냐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샴푸를 쓰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는 그 전에는 털을 거의 밀어서 키웠다면 지금은 브러싱해서 가위 커트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우리 애가 털이 이렇게 길고 상황이 이런데 얘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러면 화이트닝에 중점을 둘 거예요. 오물이 많이 묻었거나 하얀 색깔 개가 누렇게 되어 있다면 화이트닝을 요구하는 샴푸를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볼륨 샴푸 이래서 만약에 커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커트할 때는 우리 시저링 하거나 커트할 때는 거의 린스를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린스를 하면 털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데 그때는 볼륨 샴푸 같은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샴푸의 종류가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하는 거를 이제 골라서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샴푸의 모양은 제가 샴푸는 사진을 찍어서 오려고 하다가 뭐 워낙 뭐 샴푸들은 다 갖고 계시고 또 뭐 언제 아시니까. 근데 지금 이제 폐타올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 이제 목욕 용품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폐타올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폐타올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 사람들이 쓰는 그 수영하고 쓰는 아쿠아 타올인가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스펀지 타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타올링을 할 때 물 흡수가 빨리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짜서 또 바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올입니다. 자, 다음 모발 영양제가 있습니다. 자, 모발 영양제는요, 말 그대로 뭐 미용이 다 끝나거나 아니면 목욕이 끝난 후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면 훨씬 더 영양이 있고 기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가가 많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모발에 푸석푸석한 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영향을 주는 모발 영양제가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거는 뿌리는 영양제로 에센스예요. 에센스고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크림 타입으로 해서 손에 비벼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솔직히 뿌려주는 타입이 분사식이 훨씬 더 편하긴 하겠죠. 자, 다음 구강관리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들 역시 구강관리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물들은 칫솔질을 마치고 치약을 뱉어낼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동물 치약은 삼켜도 유해하지 않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우리 유해와 무해와 위해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자, 무해하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유해하지 않는 성분이라고 되어 있으면 유해는 해가 있다는 얘기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수업에서는 위해라는 말이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위해라는 말은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위해하지 않는 성분을 써야 된다고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치약 같은 거는 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자주 쓰는 제품이니까 유해하지 않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칫솔질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뿌리거나 바르는 제품 등도 다양하게 시판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칫솔질 하면 되고 또 사람 애기들은 안 한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시키면 되는데 걔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게 있어요. 오랄 스프레이가 또 따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이제 보통 칫솔이 굉장히 작죠. 작은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저렇게 해서 목욕 전이나 뭐 후나 뭐 목욕할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저렇게 해서 칫솔질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강 스프레이인데요. 말 정말 안 듣고 죽어도 안 하겠다 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입 벌림 막 물고 막 이러는 애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스프레이를 가끔씩 저렇게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레이 뿌리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화를 내면서 막 이제 핥죠. 핥으면서 이제 그 치아에 이제 묻히면서 이제 칫솔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강 스프레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골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넣었는데요. 애기들, 그러니까 지금 자견들이요. 처음 이제 칫솔질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칫솔이 들어가면 이제 무서워하거나 물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왜 손 갖고 저기 지금 골모가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해서 칫솔질을 해주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크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는. 자, 그리고 자, 기본 미용에서 일반 미용, 응용 미용에 있는 또 이제 소모품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지혈제가 있습니다. 자, 지혈제는 동물의 발톱 관리 시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혈하는 데 사용한다. 기존에는 가루로 된 제품만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지혈과 소독이 동시에 되는 가능한 젤이나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자, 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는 지혈제는요, 가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혈제가 조금 좀 비쌉니다. 이게 좀 국산이 거의 없고 다 수입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혈제는 우리 뭐 발톱에 이제 피가 나거나 발톱 깎았는데 피 났을 때 저렇게 지혈을 시켜주는 그런 용의 지혈제이고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콜라겐 지혈제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는 지혈제가 있고요. 이제 뭐 피부가 생성된다 뭐 이래서 콜라겐 지혈제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발라주는 거와 뿌려주는 게 있죠. 그 대신 지혈되는 속도는 좀 느리겠죠.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가루로 된 지혈제보다는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피부에는 오른쪽에 있는 지혈제가 훨씬 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 파우더와 이어 클리너가 있습니다. 자, 이어 파우더는요, 귀 속에 털을 뽑을 때 털이 잘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어 파우더를 귀 속에, 귀가 습기가 많이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어 파우더를 뿌리면 우선 습기가 좀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겸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도구,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도구 관리에서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겸자로 찝을 때 이어 파우더로 해서 이게 습기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어 파우더로 습기를 없앤 다음에 겸자로 찝으면 훨씬 이 아이들이 이제 아픈 게 조금 많이 좀 감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털을 찝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귀 속에 털을 뽑을 때 털이 잘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어 클리너입니다. 자, 귀 세정제로 귀의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소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귀 청소할 때는 이거는 이제 기본 미용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이어 파우더로 먼저 뿌려서 귀를 마사지한 후에 귀털을 뽑습니다. 그리고 귀털을 다 뽑은 후에는 이어 클리너를 넣어서 귀를 마사지하고 닦아냅니다. 그게 이제 귀 청소하는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소독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입니다. 자, 염색에서 연모제인데요. 애완동물의 털을 염색하는 데 사용하고요.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2개 이상의 섞어서 또 새로운 색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요, 지속성 염색제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정말 강아지에게 이제 염색을 했을 경우에 저거는 털이 다 잘라서 나갈 때까지, 털이 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색깔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털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밀지 않는 이상은 살아남아 있는 털인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염색제는 일회성 염색제예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고 나서 2, 3회 정도 목욕하면 없어지는 염색제입니다. 그래서 색 테스트 할 때나 또 뭐 아트 미용 할 때나 뭐 볼터치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면 되게 좋은 그런 염색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염 방지제 있습니다. 이염 방지는 애완동물을 염색할 때 염색을 원하지 않는 부위에 바르면 원치 않는 염색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염색을 했는데 막 귀 염색했는데 머리부터 얼굴까지 염색약 다 묻은 애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염 방지는 이염이란 이제 다른 부위에 내가 염색하지 않을 부위까지 염색제가 묻는 게 이염이에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만약에 뭐 귀를 하겠다 이러면 귀 주변에 있는 머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이염 방지 크림을 바르는 거죠. 근데 뭐 보통 그냥 뭐 크림이나 이런 것도 효과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염색 잘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로션 타입은 안 되고요. 크림 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염 방지제도 보면 이 크림 타입이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딱딱하다고 하나? 크림이긴 한데 물기가 거의 없는 그런 크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물기가 조금 있으면 흘러버려서 염색하고 있는 염색제를 바른 부분까지 흐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염 방지제는 좀 뻑뻑한 그런 이염 방지제가 훨씬 더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염 방지 크림이 있고요. 자, 그다음 컬러 페이스트, 그다음 컬러 초크, 그다음 컬러 젤, 블로우펜, 페인트펜, 또 애완동물의 털에 일시적으로 염색 효과를 낼 때 사용한다. 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 방금 봤었던 그 일회성 염색제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시적으로 염색 효과를 낼 때 사용한다. 자, 목욕을 하면 지워지며 털에 스텐실 효과를 활용하거나 색연필로 그리듯 모양을 그리는 등의 작업에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컬러 페이스트인데요. 자, 요것도 이제 우리 아트 미용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요것도 지금 이제 일회성 염색제이기 때문에 목욕하면 한 번 목욕하면 많이 없어지면 한 2번 해야 깔끔하게 없어지는 그런 염색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컬러 초크인데요. 이제 이걸 어디다 쓸지 잘 모른다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지금 볼터치 염색한 걸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위그예요. 위그인데 얼굴 컷 염습용 위그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우리 집 강아지를 볼터치를 너무 해주고 싶다. 그러면 볼터치를 하잖아요. 하고 나서 아, 얘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러면 그때 그 부분에 지속성 염색제로 염색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 물티슈로 그냥 닦아내거나, 이제 펫초크 같은 경우는 컬러 초크는 그냥 물티슈로 닦아놓으면 바로 이제 닦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 초크는 가끔 미용을 하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볼터치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면 많이들 좋아하세요. 근데 한 뭐 20명, 30명 중에 한 명은 자기는 이런 거 싫어한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바로 물티슈로 닦아주면 되니까 굳이 그거에 대한 뭐 이런 거부감 안 가지셔도 되고, 일단 해주면 거의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글리터 젤인데요. 자, 요거는 반짝이죠, 반짝이.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튜브 타입으로 된 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무슨 머리 바르는 젤 그런 거에 글리터를, 마른 글리터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글리터 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글리터예요. 그래서 그냥 반짝이, 거기에 뭐 별 모양도 있고 뭐 부드러운 반짝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이제 아트 미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제가 지금 글리터 젤인데 저기 지금 글리터까지 사진을 지금 첨부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 블로우펜인데요. 블로우펜은 불어서 이제 색깔이 나오는 용도인데요. 지금 이제 뭐 지금은 거의 위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스텐실처럼 저렇게 왜 등에, 어차피 목욕 한 번 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스텐실처럼 지금 하얀 종이가 지금 오른쪽에 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하얀 종이에 대고 나서 스텐실 효과처럼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서 저걸 띄면 꽃 모양이 등에 남는 거예요. 그 대신 적어도 털이 많은 것보다 없을 때, 털이 별로 없을 때, 아니면 단모종 이런 아이들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겠죠. 자, 다음은 페인트 펜입니다. 페인트 펜은요, 그냥 펜이에요. 펜, 크레용 같이 생긴, 그냥 크레용 같이 생긴 펜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다양하고요. 이 페인트 펜도 일회성 염색제이기 때문에 한 번의 염색으로 해서, 한 번의 목욕으로 해서 금방 없어지는 그런 염색제입니다. 자, 다음 알루미늄 포일이나 일회성 장갑, 그 다음에 이염 방지 테이프 등. 알루미늄 포일은 염색할 때 염색제가 잘 스며들게 하고, 자, 이염 방지 테이프는 다른 부위에 염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색 부위를 감아두는 데 사용한다. 일회용 장갑은 미용사의 손에 염색제가 묻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한다. 자, 알루미늄 포일입니다. 자, 뭐 알루미늄 포일 해봐야 우리 그냥 쿠킹 호일이에요. 보통 그냥 음식할 때 쓰는 그 쿠킹 호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 재료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고무줄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일회용 장갑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일회용 장갑을 거의 저렇게 비닐로 된 것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저런 장갑들이 라텍스 장갑 이런 거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쓰면 미끄럽지도 않고 손이 조금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라텍스 장갑을 요즘은 좀 일회용 장갑으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염 방지 테이프인데요. 자, 그 전에 이제 이염 방지 테이프는요, 지금 안이 종이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종이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종이로 되어 있고 밖은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감는 거라 종이끼리는 붙잖아요. 그래서 감는 용도로 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털에 그냥 붙이는 건 잘 안 붙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위그털이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건 위그털인데 꼬리에 지금 감고 있죠. 그래서 이염 방지 테이프를 저런 용도로 사용해서 꼬리를 감으면 그 다음에 꼬리 염색할 때 이염 방지가 안 되겠죠. 이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꼬리에 저렇게 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염 방지 펠트지인데요. 지금 지속성 염색제로 염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꼬리예요. 그래서 펠트지를 사서 펠트지에서 약간 구멍을 내서 꼬리 안으로 넣은 다음에, 지금 저 방법도 정말 괜찮은 이염 방지 방법입니다.
자, 다음 장모 관리인데요. 자, 브러싱 스프레이 장모종의 개를 브러싱할 때에는 생기는 마찰로 모발의 손상을 덜어주어 브러싱을 쉽게 하는데 사용한다. 자, 정전기 방지 컨디셔너. 우리 저기 뭐지? 머리 막 감잖아요. 샴핑하고 그다음에 컨디셔너 안 하면 머리가 막 하늘로 뜨고 막 이러잖아요. 건조할 때 특히 겨울에는. 그래서 왜 린스 꼭 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모종의 개는요. 또 특히 싱글코트는 뭐냐면 이중모 말고 우리 이중모 있고 그냥 모가 있잖아요. 단모가 있잖아요. 근데 단모 짧은 거 말고 그다음에 싱글코트는 그냥 안에 언더코트가 없는 그런 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털이 가벼워요. 안에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털들이 막 이렇게 위로 뜨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전기 방지를 하는 또 뿌려서 방지를 해주는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디셔너도 목욕할 때 꼭 써야 하지만 스프레이는 그냥 뿌려서 정전기나 마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전기 방지 컨디셔너. 자, 정전기로 코트가 날리는 현상을 줄여주어서 모질 손상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컨디셔너이다. 자, 엉킴 제거 제품. 엉킨 털을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한다. 자, 워터리스. 무리 없이 오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 액상과 파우더 형태가 있으며 사용 용도와 상황에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자, 워터리스 샴푸인데요. 워터리스 샴푸는 물이 없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 샴푸 사용할 때 대부분 물이 꼭 있어야만 사용하는데, 자, 워터리스 샴푸는 부분 목욕할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부분 목욕을 한다는 게 대부분 입원한 개들, 그리고 또 출산한 개들. 그래서 뭐 기부스 해가지고 막 다리에 막 붕대 감았는데 걔 물에 담글 수는 없잖아요. 냄새는 막 나고 이러는데. 그럴 때 저런 워터리스 샴푸로 부분 목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욕 싹 했는데 산책하고 왔는데 너무 더러워졌어요. 발바닥이나 막 이런데. 그러면 목욕 자주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 같은 데만 살짝 저렇게 흔들어서 거품을 내서 뿌린 후에 닦아주는 거, 마사지하고 닦아주면 수건에 새까맣게 이제 나오죠. 더러운 그 오염된 것들이. 자, 그렇게 해서 워터리스 샴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랩핑지예요. 랩핑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모종 개의 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자, 종이로 된 것, 비닐로 된 것 등 소재가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저렇게 종이로 된, 저게 종이 소재의 랩핑지거든요. 자, 그래서 털의 성질에 따라서 두께나 소재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가 제품의 경우는 백목연의 털에 색이 염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빨간 색깔 랩핑지로 하얀 색깔 개를 싸놓고 나중에 이제 저 랩핑지를 띄면요 빨갛게 물이 들어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너무 싼 거는 쓰지 말란 얘기겠죠. 다음이요. 자, 고무 밴드입니다. 동물의 털을 묶거나 랩핑지를 고정시키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요. 또 사용 용도에 따라서 밴드의 재질이나 크기가 매우 다양하므로 사용 용도에 알맞은 제품을 선택한다. 자, 고무줄 제일 좋은 거 라텍스 고무줄 제일 좋아요. 그리고 쇼미용하는 쇼견들도 라텍스 고무줄 많이 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돌리면 딱 끝나는 고무줄 이런 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노란 고무줄 되게 길잖아요. 그거는 강아지 머리 숱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작은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강아지의 고무밴드, 강아지용 고무밴드는 다 대부분 좀 작아요. 그래서 조금 있는 그거를 숱을 묶어줘야 되니까 좀 작은 거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쇼독용품인데요. 자, 헤어스프레이 있고 동물의 털을 높이 세우거나 풍성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초크는요, 흰 털의 동물을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우리 쇼독들 보면 왜 하얀 색깔 말티를 예를 들면 눈물 자국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얘가 많이 우는지 유전적인지 애가 눈물이 많아. 근데 말티는 원컬러여야 되고 꼭
흰색이 있어야 하는데, 흰색만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얗고, 그다음에 그 스탠다드 말테이 표준형은 하얀 털에 색소 진한 까만 코, 그다음에 아이라인이 짙은 또 까만 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까맣고 눈도 까맣고 코도 까맣고 아이라인 잘 들어가 있고 털 색깔 하얗고 다 좋은데 눈 밑에 눈물 자국이 있어요. 뻘겋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흰색 털 동물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이 초크, 흰색 초크를 위에다 이제 발라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구쇼를 나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위그입니다. 자, 위그는 아까 우리 도구에서 위그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실제 개를 대신해서 애완동물 미용 연습을 할 때 사용하는 가짜 털입니다. 자, 위그 견체 모형에 씌워서 사용하는데 한 마리의 개처럼 연습할 수 있는 전체 위그와 얼굴 또 다리 부위 등 부분적인 연습을 가능한 부분 위그가 있습니다. 자, 전체 위그는 펫클립 연습이 가능한 펫클립용. 자, 펫클립은 쇼에 나가지 않는 주인이 좋아하는 클립을 펫클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견주가 원하는 미용. 그러니까 뭐 저는요, 우리 강아지 저는 주둥이 미는 거 싫으니까 얼굴 동그랗게 뭐 해주세요. 이런 거 다 펫클립에 들어가고요. 자, 쇼클립은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미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 스타일대로만 미용을 해야 되는 건 쇼클립이에요. 그리고 펫클립은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응용 미용이죠, 거의. 그래서 견주가 원하는 스타일은 다 펫클립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연습이 가능한 쇼클립용, 랩핑 연습이 가능한 랩핑 연습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그의 털 길이에 따라서 다양하겠죠. 자, 펫클립용 위그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위그를 사서 봉지에서 꺼내면 자, 왼쪽에 있는 모양이 딱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옷을 입히면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아이를 이제 미용을 해야 되겠죠. 자, 왼쪽에 아까 그 아이를 브러싱을 해서 7cm로 펴 놓은 게 왼쪽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자격검정에 들어갔을 때 막 자루 막 재봐요. 얘는 좀 브러싱이 덜 됐나? 센치가 덜 나왔어. 막 이러면 막 이제 털을 당겨서 센치를 재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7cm 이상의 털로 저렇게 빗질을 해서 만들어 놓죠. 자,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펫클립해서 펫스타일로, 또 저게 지금 오른쪽이 램클립이거든요. 우리 3급 자격증 과정에서 미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스타일로 이제 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자격검정 실기 검정할 때 들어갔을 때는 왼쪽 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털은 미리 풀어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왼쪽 털로 가지고 들어가면 시업을 보고 나올 때는 오른쪽 털이 되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털대로, 자, 스탠다드대로 표준대로 예쁘게 잘 잘랐다 이러면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거고, 잘 못 잘랐다 이러면 이제 불합격을 하시는 거겠죠. 자, 이거는 지금 시업 보기용의 램클립이고요. 램클립은 그래서 펫클립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사진을 급조해서 갖고 온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펫클립용의 위그가 하얀 색깔도 있지만 요즘에 우리가 돌아다니는 푸들들은 거의 다들 색깔들이 갈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브라운 계열의 강아지인데 이제 갈색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와갖고 미용을 하는데 직접 연습을 하려면 색깔까지 같으면 훨씬 더 연습하는데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브라운의 강아지를 제가 사진을 지금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일단 이것도 펫클립입니다. 일단 푸들은 주둥이를 밀지 않으면 거의 다 펫클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사가지고 오는 위그의 쇼클립입니다. 쇼클립은 전체적인 길이가 다 20cm가 넘어야 하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처음 봉지를 뜯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은 입혀놨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은요, 브러싱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브러싱 해갖고 20cm로 풀어놨을 때의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거는 지금 쇼클립인데요. 1년 미만의 강아지들에게 하는 미용입니다. 이게 지금 퍼피 클립입니다. 우리 쇼클립에는 푸들의 쇼클립에는 세 가지가 있죠. 퍼피 클립과 그 다음에 콘티넨탈 클립과 잉글리시 새들 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의 개들에게는 성견이 되기 전의 개들에게는 퍼피 클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퍼피 클립입니다. 자, 얼굴 컷용 위그인데요.
요거는 지금 우리 그 기자재 관리 학습 모듈 안에는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요거는 사진을 따로 갖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걸로 지금 위그, 우리 그 위그 견체에 있는 위그에 얼굴만 씌워서 얼굴 컷 연습을 하는 건데요. 아직도 몸은 밀고 얼굴만 동그랗게 만드는 미용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굴 컷 연습 많이 하시라고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아이가 또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얼굴은 이제 비숑 얼굴을 연습하는 하이바 컷을 연습하는 모양이고요. 자, 오른쪽은 브로콜리 컷이죠. 그래서 얼굴 위그를 하나를 이제 장만을 하면 브러싱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지까지 연습을 시키는데, 처음에 비숑 컷을 하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브로콜리 컷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테디베어 컷이라고 이제 귀를 분리해서 이제 자르는 테디베어 컷을 연습하고, 네 번째는 무스타시에서 뭐 얼굴 주둥이에만 털을 남기는 그런 컷을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습용 위그인데요. 아까 이제 뭐 나왔던 다리 부분만 있는 위그도 있고 모두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위그들은 이제 사진이 없고, 지금 요거는 처음 입문했을 때 가위 연습하는 용의 위그예요. 네모난 위그를 받으면 브러싱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네모난 위그에 그 가위 연습한 게 똑바로 된 위그가 사진에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활용해 갖고 만든 이제 염색을 연습했던 과정을 제가 사진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염색을 연습한 위그입니다. 자, 다음 수행 내용입니다. 미용 소모품의 종류 파악 및 상태 점검하기, 안전 유의사항. 자, 미용 소모품의 보관 및 상태를 점검하기 전에 제품의 사용 매뉴얼을 숙지한다. 분사식 소모품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사용한다. 자, 그리고 미용 소모품의 이상을 발견하면 제품별로 폐기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또 아로마 향이나 방향제 등은 동물에게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동물이 부딪혀 파손되거나 동물이 먹지 않게 주의한다. 자, 액체 상태의 소모품은 상태를 점검한 후에 바르게 보관하여 제품을 흐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휘발성 제품이나 굳을 수 있는 내용물의 제품은 상태를 점검한 후 뚜껑을 정확하게 닫아서 보관한다. 자, 제품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덜어서 사용할 때에는 새 용기의 바깥쪽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하고요. 자, 분산식 제품은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자, 다음 수행 순서입니다. 자, 미용 소모품의 사용 방법을 파악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자,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제품에 외부 포장이 있으면 외부 포장재의 표기를 확인하고요. 제품에 별지의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첨부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품에 외부 포장이나 별지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 뒷면의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제품 사용 설명서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원료 및 분량, 그 다음에 성상 및 제형, 그 다음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이거 어디서 많이 막 보던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거 뭐 물건 같은 거 사면 좀 자주 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뭐 원산지, 제조지, 뭐 수입 판매원, 뭐 이런 거, 주의사항, 뭐 이런 거 지금 다 나와 있죠. 자, 제품 사용 설명서의 예시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샴푸거든요. 샴푸 뒷면인데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왼쪽 게 지금 샴푸. 자, 설명. 자, 그 다음에 미용 소모품의 상태를 점검한다. 우리 소모품이란 써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용 소모품의 상태를 점검한다. 자, 소독제, 윤활제, 냉각제의 상태를 점검한다. 액체 상태의 제품은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점검한다. 자, 분사식 제품은 분사되는 노즐에 문제가 없는지 분사해 본 후에 흔들어서 남은 양을 점검한다. 자, 다음 아로마향 방향제의 상태를 점검한다. 액체 상태의 제품은 용기가 깨진 곳이 없는지, 제품이 흐르거나 쏟아져서 변질되지 않는지 점검한다. 고체나 젤리 형태의 제품은 남은 향기가 어느 정도인지 냄새를 맡아보고, 이물질이 달라붙어 미간을 해치지 않는지 점검한다.
자, 다음 샴푸, 린스, 컨디셔너는 제품 용기가 변형이나 깨지지 않았는지, 또 제품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자, 그 다음에 지열제, 이어 파우더, 이어 클리너의 상태를 점검한다. 자, 지열제는 제품이 굳어 있거나 변질되었는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지열제는 많이들 굳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굳어 있고, 그래서 이거 일부러 우리 막 그 겸자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깨 부셔가지고 막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어서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어 파우더는 동물에게 닿는 용기 부분이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점검한다. 자, 이어 파우더 쓸 때 우리 앞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귀에 닿지 않게 위에서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 뿌리면 이제 귀 안으로 닿으면 귀병 있는 아이들의 그 이물질들이 이어 파우더의 그 앞에 거기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용기 부분이 오염되거나 또 들어가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바로 닦고 그다음에 소독해갖고, 소독을 해야 다음 동물에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어 클리너는 동물에게 닿는 용기 부분이 오염되거나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용기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염색용 소모품의 상태. 자, 염색제, 그다음 컬러 젤, 컬러 페이스트는 이물질이 들어가 색이 변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자, 컬러 초크와 블로우펜과 페인트펜은 파손 또는 손상된 곳이 없는지 점검한다. 자, 연모제를 분사하는 도구는 노즐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연모제 분사하는 도구는 우리 에어브러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기자 장비 부분에 이제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염색제는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색이 변색이 돼요. 그래서 유통기한 꼭 확인해 갖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장모 관리용 소모품의 상태를 점검한다. 랩핑지는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한다. 고무밴드는 부식되어 끊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쇼미용 용품을 점검한다. 파우더와 초크는 뭉침, 또 깨짐, 변질 등을 점검한다. 그 다음에 헤어스프레이의 노즐에 문제가 없는지 분사해서 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노즐이 막히면 안 나오니까 꼭 뚜껑 꼭 닫아놔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거의 뭐. 자, 그 다음에 위그의 상태 점검한다. 자, 위그의 사용 방법에 따라 견체에 위그를 장착한다. 위그 견체와 위그를 준비한다. 위그 견체의 다리를 하늘을 향하게 접는다. 자, 이게 지금 그림대로 지금 설명을 그림 사진대로 이제 설명을 붙여 놓은 건데요. 이거를 아마 나중에 실기를 하시는 강사님께서 아마 이 부분은 끼우는 부분부터 입히는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설명을 하실 건데, 우선 기자재에 있는 내용들은 이론에 있으니까 어차피 필기 시험에서 이 과정들이 또 시험에 나오니까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가 부분에는 위그 견체와 다리를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죠. 위그 견체와 위그를 준비한다. 자, 위그 견체 있고 그 다음에 위그 털이 있는 거죠. 자, 이거 브러싱 하기 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그 견체의 다리를 하늘로 향하게 접는다. 자, 접어진 부분 잘 보이시나요? 자, 접어져 있는 부분, 나번이 지금 잘 접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그 견체의 앞다리를 수평으로 하고 외피를 머리에 먼저 끼운다. 제일 먼저 끼우는 거는 이제 머리 쪽을 먼저 끼워야겠죠. 자, 그 다음에 위그 견체 앞다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외피의 앞다리를 한쪽씩 입힌다. 다리가 양쪽이 두 개가 다 들어가면요. 힙이 닿아서 나중에 뒷다리 끼울 때 얘가 막 찢어져요. 그래서 한쪽씩 차분하게 끼우지 않으면 막 이렇게 하다가 승질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한 짝씩 이렇게 조심해서 끼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앞다리와 같은 방법으로 뒷다리도 한쪽씩 입힌다. 자, 앞다리부터 한쪽씩 아래로 내린다. 요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별로 힘들지 않을 건데, 이게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막 꼬리가 얼굴에 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순서대로 그대로 해서 외피 잘 확인하시고 머리부터 해서 차례대로 하나하나 끼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이 다 내려가면 뒷다리도 한쪽씩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배 안쪽에 벨크로
벨크로를 당겨서 서로 붙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힌 다음에 단추 잠그는 거죠. 근데 지금 저 벨크로가요, 이제 하게 돼 보니까 제가 이제 써보니까 안에서 자꾸만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확 이렇게 안 잠겨요. 그래서 이 접착력이 별로 그렇게 확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시험 보러 가실 때, 시험 보기 전에는 빨리빨리 연습하셔야 되니까 그냥 하지만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안을 하얀 색깔 실로 꼬매서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저희 학생들은 다 꼬매서 보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실 때 한번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손으로 귀를 잡고 그다음에 봉제선과 귀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또 눈과 코가 들어갈 위치를 꼬리빗으로 구멍을 내고 코와 눈을 알맞은 위치에 끼운다. 아까 이제 꼬리하고 코하고 눈은 따로 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 가지고 있다가 잘 끼우지 않으면 얘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또 따로 살 수가 없으니까 잘 보관하셨다가 눈하고 코하고 꼬리는 잘 끼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꼬리도 꼬리빗으로 구멍을 내서 끼운다. 우리가 옷을 입히고 나면요, 꼬리 구멍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꼬리빗으로, 여기서는 지금 꼬리빗으로 구멍을 내서 끼우고, 우리는 뭐 겸자로도 구멍을 많이 내고, 어쩔 때는 꼬리 위치가 잘 보여야 우리가 램클립을 잘 만들 수 있어서 까만 고무줄로 묶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서는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꼬리도 이제 꼬리빗으로 구멍을 내서 끼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슬리커 브러쉬로 외피를 브러싱한다. 지금 저게 지금 슬리커 브러쉬예요. 저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갖고 있을 만한 아까 그 브러쉬가 저 빗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브러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러쉬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요, 만든 다음에 이제 자격검정 실기 시험에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위그의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해야겠죠. 자, 위그도 소모품이니까 이제 점검하는 거죠. 자, 아까 위그의 견체는 미용 도구의 도구라고 했지만 위그의 털은 소모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면 이제 소모품이니까 자 보면 분실 여부 확인해야 되고 꼬리 그다음에 벨크로의 파손 여부 확인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 옷 다 입고 단추 잠그는데 얘가 잘 안 잠기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벗겨지거나 헐렁할 수 있으니까 꼬매서 가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자 벨크로의 파손 여부 확인해야 되고요. 자 위그 견체를 브러싱하여서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브러싱에서 확인한 거는 아까 이제 앞에 브러싱 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했을 때 브러싱이 잘못돼 있거나 이러면 중간에 뭉태기로 털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느 부위만 털이 짧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디가 더 짧고 이러면 그거는 시험 볼 때 저희가 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거는 확인하고 자격 검정에는 가져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브러싱 하여서 뭉침과 끊어짐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코와 눈의 분실 여부 확인하고 자, 위그 점검하는 이제 앞부분입니다. 자, 까만 코가 보이긴 보이죠. 자, 눈과 코의 분실 여부 확인합니다. 자,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제품의 파손 또는 변질이 발견되는 소모품은 폐기 처분합니다. 자, 소모품 매뉴얼을 확인해서 폐기 처분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방법에 맞도록 처분합니다.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제품 포장의 특성에 따라서 제조사 표기 방법에 따라서 표기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찾아야죠. 지금 보면은 유통기한 표시 얘가 지금 제조사마다 지금 다 다른 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옆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까만색으로 다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표기한 위치가 지금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용 소모품 관리하기에서 자, 학습 목표입니다. 소모품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표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재고를 파악할 수 있다. 구매처 관리를 통해서 소모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자, 소모품의 구매 요구량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일별, 주별, 월별 소모품의 평균 사용량을 체크합니다. 자, 애완동물 미용을 의뢰하는 고객의 수가 매일, 매주
매년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보다는 여름에 고객이 많고, 자, 여름이 더우니 확실히 털을 깎으러 많이 오겠죠. 자, 그래서 평일보다는 주말에 미용 의뢰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계절이나 요일에 따라서 작업의 양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서 사용량을 체크합니다. 자, 소모품 보유량과 예상 사용량을 비교합니다. 자, 현재 보유량과 예상 사용량을 비교하면은 구매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상 사용량이 분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구매할 소모품의 수량을 결정합니다. 애완동물을 미용하는 중에 소모품이 떨어지면 작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량을 예측하여서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상 사용량에 딱 맞춘 재고량을 보유하기보다는 약간 여유분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소모품의 구매 절차입니다. 구매처 관리 대장과 거래처 관리 카드를 확인하여 구매 업체를 선정한다. 근데 우리도 거의 구매 업체가 한 2군데, 3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요즘에는 도매 거래도 우리 뭐 샵 같은 거 할 때 도매하는 거래도 인터넷으로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물건을 옛날처럼 막 쟁겨놓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번거롭지는 않아요. 그래도 거래 관리 대장은 있어야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가능하니까요. 자, 보면요. 자, 거래처 관리대장을 확인하여서 필요한 소모품의 취급 업체를 선정하고 거래처 관리 카드를 확인해서 구매 개수별 할인율이나 특정 기간 할인율, 사은품 지급 방법을 참고한다.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같은 제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 전화, 메일, 팩스, 그다음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소모품을 주문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애완동물 미용에 필요한 소모품은 보통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체에 따라서는 메일이나 팩스 등의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주문서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업체를 통해서 주문할 수 없는 소모품의 경우에는 가까운 판매처를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품을 납품받는 방법은요.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방문하여 납품하거나, 자, 펫숍에서는 판매하는 사료나 애완동물 용품은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에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방문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요즘에는 거의 지금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졌어요. 지금 무슨 거래처도 거의 다 인터넷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을 많이 줄여서, 그래서 본사에서 직접 돌거나 택배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와 같은 업체에서 애완동물 미용 소모품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 용품 업체 담당자들은 주문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 물품을 차량에 싣고 업체에 방문한다. 이런 경우가 옛날에 많았었죠. 자, 그리고 주별로 정해진 요일이 있거나 월별로 정해진 날짜에 알아서 방문하여 요구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인데, 물품을 주문하는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요즘에도 구역별로 많이 이제 주문을 하니까 뭐 월요일은 뭐 파주 지역으로 왔다. 그럼 뭐 화요일은 남양주에 가 계시고 막 이런 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구예요, 거의.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화요일에 오시는 날에 미리 그 전에 전화를 해서 내일 뭐뭐 필요하니까, 뭐 야채 사료 필요하니까 내일 오실 때는 야채 사료 좀 꼭 가지고 오세요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날 이제 요일에 맞게끔 야채 사료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라서 뭐 필요한 물품이 발생하면 업체 방문 일정 전에 미리 전화로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필요한 물품이 발생하면 즉시 메모판 등에 주문해야 하는 물품 목록을 기록해 두도록 합니다. 자, 주문 후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납품합니다. 자, 필요한 소모품을 주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다. 그다음에 담당자가 방문할 때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소모품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제품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담당자가 없거나 업체가 멀어서 제품의 납품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 사은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직접 이제 방문을 하시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불량이 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해결책을 좀 많이 제시를 해주시고 또 그런 방법들은 있죠. 또 인간적인 면들은 좀 많이 있으신데 지금은 거의 뭐 인터넷 주문으로 하면 좀 그런 면은 아예 없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택배 발송으로 납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소모품을 주문하면 택배로 발송되는 방식인데요. 보통 인터넷으로 주문을 접수하면 업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자,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납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송 도중에 파손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고 택배사의 상황에 따라서 납품 일정이 유동적이므로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납품을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거를 제가 정말 한번 겪어본 건데요. 어디 택배 회사가 파업을 해가지고요. 일주일째 물건이 안 와가지고 근데 그 물건이 중간에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업용 제품들은 택배로 발송받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정말 된통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쪽 회사는 이쪽 택배 회사만 이제 쓴다. 그리고 다른 택배 회사는 자기네들의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고집을 또 부리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발송은 조금 저는 힘들었었어요. 제가 정말 겪었던 일이라. 자, 다음. 자, 직접 방문해서 구입합니다. 자,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소모품 등은 직접 방문해서 구입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고요. 자, 뭐 포일, 비닐 장갑 등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뭐 우리 쿠키 호일 같은 거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 염색할 때 쓰는 호일 같은 거는 주방용에서 쓰는 그런 호일이에요. 음식할 때 쓰는. 그러니까 상관없죠. 마트에서 구입을 해도. 자, 다음 수행 내용입니다. 미용 소모품 재고 관리하기입니다.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소모품의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또 애완동물 미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의 재고가 부족하면 작업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재고량을 정확하게 관리합니다. 자, 제품별로 소모되는 기간을 파악하여서 제품이 입고되면 유효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고요. 자, 제품을 주문하고 입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파악해서 재고량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소모품을 보관할 때에는 재고를 파악하기 쉽게 정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자, 수행 순서입니다. 소모품 재고관리 대장을 작성한다. 소모품 재고관리 대장 양식을 작성한다. 또 소모품 재고관리 대장이란 소모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모품의 입출고 내역을 기록하는 양식이다. 날짜별로 입고와 출고된 내용을 정리하고 전체 소모품의 종류가 적으면 한 장으로 관리하고 또 소모품의 종류가 많으면 제품별로 관리를 합니다. 또 입고와 출고가 이루어지는 즉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소모품을 사용하거나 주문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모품의 재고관리 대장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활용 서식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기자재, 애완동물 미용 기자재 관리 부록편에 보면 지금 이거 수업이 다 끝나면 맨 뒷장에 보시면 소모품 관리던 그다음에 뭐 도구 관리던 하는 활용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셔가지고 프린트 하셔갖고 다 쓰셔도 되고 뭐 다운로드 다 받아갖고 보관해 놓다가 쓰셔도 되니까 요거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수행 팁입니다. 소모품의 주문 내용과 납품받은 물품 품목과 수리하게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문자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문제 상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소모품의 재고 관리 대장, 품목별 관리의 예시입니다. 자, 단위에 뭐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다 나오는 거고요. 자, 보면 재고량 기재해서 다음 달로 넘기는 거, 남은 양을 기재하고 사용량 기재하고 이런 것도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소모품의 종류를 파악한다. 소모품 품목을 재고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또 소모품의 단위, 또 용량 등을 확인하여 재고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또 소모품의 재고를 파악하여서 양식에 기록한다. 액체 상태의 제품은 용량을 확인하고 분말 상태의 제품은 무게로 용량 확인하고 박스에 포장된 제품은 내용물의 총 수량을 확인합니다.
또 미용 소모품의 재고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기록합니다. 자, 제품의 사용량을 기록하고 또 매일 업무가 종료되면 소모품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재고관리 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제품의 입고량을 기록하고 자, 제품이 입고되면 수량을 확인해서 재고관리 대장에 기록합니다. 또 구매하여야 할 소모품의 양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필요한 소모품을 구매한다. 구매처 관리대장과 거래처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할인율과 또 납품 방법에는 직접 배달, 택배, 방문 구입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자, 취급 품목 등을 기재합니다. 자, 구매처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모든 구매처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고요. 또 업체명, 또 대표자의 성명, 해당 업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자, 거래처 관리 카드를 작성합니다. 각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대표자의 성명, 또 사업자 번호, 업종, 업태, 또 주소, 전화번호, 거래 은행명과 계좌번호, 또 결제 방법, 또 담당자에 대한 기록, 또 이전 거래 실적, 또 취급 상품 할인율 등을 기록하여서 정리합니다. 또 구매처 관리대장과 거래처 관리대장 카드를 확인하여 구매 업체를 선정합니다. 또 전화, 메일,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소모품을 주문합니다. 자, 거래처 관리대장과 거래처 관리 카드의 예시입니다. 자, 우리 이것도 뒤에 부록 부문에 활용 서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활용 잘 하시면 유익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활용을 잘 못하셔서 그냥 공부만 하고 딱 끝내시는데 이거 나중에 샵 차릴 때나 우리가 창업이나 또 어디 취업을 해서 하거나 할 때 알려주시면 되고, 취업해서는 알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창업해서는 본인이 직접 활용하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물품의 납품 방법을 확인합니다. 자, 물품이 입고되면 구매한 내용을 확인하고요. 또 내용과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또 주문 내용이 맞으면 구매를 확정하고, 또 주문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거래처에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세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또 제공받고 또 보관합니다. 자, 오늘은 애완동물 미용 기자재 관리, 소모품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애완동물 미용 기자재 부분 마지막 과정인 장비의 유지와 보수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